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초과된 단백질은 내 몸에서 내일까지 저장이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몸의 기본은 초과된 단백질을 우리 몸에서 저장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단백질들은 전부 간에서 분해시켜서 소변을 통해서 요소라는 성분으로 소변을 통해서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 고기를 많이 먹은 사람은 힘들게 이 소화시켜서 소변을 다 뽑아내요. 그래서 그날은 다른 날에 비해서 소변의 색깔도 뿌옇고 거품도 많이 나는 날입니다. 아, 하나님 왜 우리 몸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초과된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저장이 되도록 했다면은 내가 회식할 때 공짜로 먹을 때 와장창 먹어놨다가 초과된 양을 내일도 빼쓰고 모레도 빼쓰면 내가 얼마나 세상을 편하게 그리고 절약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건 모르죠.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초과된 단백질을 우리 몸에 저장이 안 되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한국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으면 좋다고 지금 다 알고 있느냐?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가 아픈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 고기는 부자의 상징이었어요. 최소한 지금 이제 연세가 60 넘으신 분들의 머릿속에는 말이죠. 고기에 대해서 한이 맺혀 있습니다. 마음대로 못 먹었어. 그저 자기 못 먹은 거, 자기 아들, 손자 키울 때는 많이 먹으려고 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 우리나라 10대, 20대, 30대 고기 먹는 양이 40대, 50대, 60대보다 훨씬 더 많은 거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이 자기의 그 한이 맺힌 부분을 아들이나 손자에게 딸이나 자식이나 손자, 손녀에게 지금 베풀고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말이죠. 전 세계에서 고기를 그렇게 작게 집어넣고 물을 그만치 많이 집어넣는 소고기 쿡이라는 음식이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왜요? 고기가 워낙 비싸니까. 식구는 많지 하니까 고기를 다 못 먹으니까 고기 조금 사가지고 물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나물을 집어넣어서 그날 고기 먹었다 라고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기에 대해서 뭔가 좀 이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아까 한 달에 한 번 먹는다고 손 드신 분 있지 않습니까? 자, 한 달에 한 번 오랜만에 고기 먹으러 엄마가 아이들 데리고 고깃집을 갔습니다. 고깃집 갔어요. 가가지고서 한 달에 한 번 오랜만에 고깃집 데리고 가서 엄마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데리고 가서 실컷 먹어라. 많이 먹어라. 아니 한 달에 한 번 고깃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야 1인분만 먹어 하고서 1인분만 딱 먹이고선 데리고 나는 그런 매정한 엄마가 있나요? 아니에요. 그저 미안해서 조금이라도 더 먹이려고 상추에 사서 입에 넣어주기도 하고 숟가락에 얹어주기도 하고. 그런데 한 달 만에 와서 먹은 그 하루치가 실컷 먹은 그 양이 하루치를 초과했다는 거죠. 고기는 매일 먹든 일주일에 한 번 먹든 한 달에 한 번 먹든 하루치만 먹어야 하는 거예요. 하루치만 먹어야 하는 거예요. 내일 필요한 60g은 언제 먹어야 합니까? 내일 먹어야 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 필요한 60g은 언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모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먹었어요? 그냥 고기만 보기만 보면 무조건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고기를 먹지 말자가 아니에요. 고기를 어떻게 먹자? 매일매일 조금씩 나눠서 먹자. 지금까지 한꺼번에 그냥 와장창 먹는 이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면역력은 바닥으로 기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고기 먹지 말자 아니에요. 어떻게 먹자? 매일매일 필요한 양만큼 조금씩 먹자. 이해가 되셨어요? 고기 먹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자, 문제는 또 고기를 언제 먹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중에서 언제 먹어요? 언제? 다 밤이죠. 밤. 자, 우리나라의 야식 문화가 대단합니다.
야식 문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이죠. 10년 전을 돌이켜보면은 그 당시에 10년 전에 야식은 말이죠. 그냥 라면 끓여 먹는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야식이 다 고기입니다. 야식 문화 대단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24시간 음식을 배달해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 나라 보셨어요? 그것도 관광지가 아니고 전국 방방곡곡.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 어디를 가더라도 24시간 음식을 배달해주는 나라입니다. 자, 우리가 야식 문화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말이죠. 음식을 먹게 되면은 위에 들어와서 약 2시간 정도 머물다가 장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먹는 밥, 고구마, 떡, 감자 같은 이런 탄수화물은 대개 2시간 정도가 되면 소화가 돼서 장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지방이 포함된 단백질은 소화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3시간, 4시간, 5시간이 걸려요. 소화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얘야 고기 좀 먹어봐라 든든하다. 자, 고기가 좋아서 든든한 게 아니고 소화가 늦게 돼서 포만감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야식 보통 야간하시고 나면 9시, 10시, 11시, 12시 돼가지고 야식 잔뜩 하고 또 내일 아침 출근해야 되니까 밤 12시에 가서 나는 침대 가서 일찍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나는 일찍 잘 거야 해서 밤 12시에 침대 가서 코를 드르렁 골고 자면서 장한테는 야근을 시킵니다. 너는 들어가는 고기 소화시켜 놓고 자라. 장은 여러분들이 잠을 주무시는 동안에 계속 장이 일을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장은 밤에 잠을 자야 합니까? 안 자야 합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장도 반드시 밤에 잠을 자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그래서 낮에 해가 있고 밤에 달이 있는 겁니다. 밤에 장이 잠을 자야 돼요. 여러분들은 일주일 정도 잠 못 주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 되겠죠. 지금 장은 지금 현재 몇 년째 잠을 못 자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장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장을 지금 몇 년째 지금 야근을 시키고 있는지. 야근 수당도 안 주면서 말이에요. 고기도 6시, 7시에 일찍 먹고 소화시켜 놓고 11시, 12시 돼서 자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고기 먹지 말자가 아니에요. 고기 언제 먹자? 일찍 먹자. 낮에 먹든지 아니면 6시, 7시 좀 일찍 먹든지 그리고 잠을 자라는 거예요. 고기 먹지 말자 아니에요. 언제 먹자? 일찍 먹자. 보통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요. 수능 준비한다고 참 고생 많이 하죠. 그죠? 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하고 또 학원 가서 11시, 12시 밤늦게 거의 새벽 가까이 돼서 집에 들어올 때 보게 되면 완전히 진이 빠져가지고 말이죠. 파김치가 돼가지고 축 늘어져가지고 집에 들어옵니다. 엄마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를 위해서 밤에 그 아이한테 그 밤중에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그 아이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려고 준비합니다. 주로 뭐 많이 준비하시죠? 우리 어머님들? 뭐요? 돈가스 튀긴 거, 닭다리 튀긴 거. 얘야 이거 사온 거 아니야. 이거 엄마가 직접 만든 거야. 정성 들여서 튀긴 닭다리와 돈가스를 줍니다. 그거 먹고 그 아이는 수능 점수 좀 좋아져서 인류대학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서도 그 아이의 면역력은 지금 바닥으로 기어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바닥으로 기어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대한민국의 똑똑한 고3짜리 엄마들이 20대 애들의 건강을 완전히 다 망쳐놨습니다. 여러분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현재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77명의 결핵 환자가 있습니다. 결핵이 언제 걸리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못 먹었을 때, 영양성분이 부족할 때, 가장 후진국형 병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만약에 결핵이 걸린다게 되면 다 어디 간지 아십니까? 저 마산에 따뜻한 마산 지역에 가서 뭐야? 잘 먹고 따뜻한 곳에 가면은 다 낫는 그런 병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요? 77명의 결핵 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 10만 명당 77명의 결핵 환자는 OECD 국가 중에는 한 몇 등쯤 할까요? OECD, 소위 잘 산다고 얘기하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몇 등? 몇 등 할까요? 아세요? 우리는 타의 추정을 불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1등을 해야 돼요. OECD 국가 중에서도 결핵 환자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 중에서 20대 결핵 환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20대 결핵 환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20대들은 말이죠. 20대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약해요. 정신적으로는 그 12년간이라는 그 수능이라는 그 시스템 속에서 정신적으로 아이들이 그냥 긴장을 해가지고 있죠. 육체적으로 이렇게 말이죠. 주의 모든 음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무지 속에서 그 아이의 면역력을 떨어뜨린 쪽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이런 운동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밤늦게 들어온 그 아이한테는 절대로 고기를 주지 않는다. 고기를 언제 준다? 낮에 주라는 거죠. 일찍 주라는 거죠. 우리 어머님들, 우리 20대 아이들 건강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어머님들은 부모님이 많이 바뀌어야 돼요. 많이 바뀌는 것 중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가족 무슨 행사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좀 오랜만에 한 행사를 해가지고 비싼 뷔페집을 갑니다. 비싼 뷔페집, 굉장히 비싼 뷔페집을 간다 그러면 집에 나서기 전부터 부모님들이 엄마가 아이들한테 신신당부합니다. 얘야, 이 집은 굉장히 비싼 뷔페집이니까 절대로 채소로 배치우지 말고 고기로 배치우라고. 어릴 때부터 그냥 습관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뭔가 바뀌어야 된다.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고기 먹지 말자가 아니죠. 고기는 매일매일 조금씩 먹자. 두 번째, 고기를 언제 먹자? 일찍 먹자. 일찍 먹고 소화시켜 놓고 자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 자, 제가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고기를 구워서 먹는 고기가 맛있습니까? 삶아서 먹는 고기가 맛있습니까? 그렇죠. 이건 질문도 아니죠. 그죠? 질문도 아니죠. 그럼 질문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구워서 먹는 고기가 맛있죠. 당연하죠.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기억이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자, 고기를 굽게 되면은 메일라드라는 반응에 의해서 고기가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맛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근데 고기의 주성분들은 주로 단백질과 지방이 거의 다 주성분인데 고기를 과다하게 굽게 되면은 고기의 겉면이 검게 탑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검게 탄 그 부분을 우리가 분석을 합니다. 저는 전공이 화학과 중에서 분석화학이 제 전공이에요. 분석을 해보면은 바로 그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에요. 거기에 검게 탄 부분은 벤조피렌은 발암물질이라는 거죠. 여러분, 벤조피렌 발암물질들은 또 흔히 어디서 나는 거냐면요. 우리가 보통 참기름, 들기름을 이제 짤 때는 참기름, 들기름을 볶아야 되죠. 그렇죠? 볶습니다. 볶는데 많이 볶아야지만 향이 진하고 기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런 그 마을이나 시골 장터에 있는 이 기름집 같은 데서는 그동안에 주로 많이 볶았어요. 왜? 기름향이 많이 나고 향이 진하니까. 좀 건강을 생각해서 말이죠. 살짝 약하게 볶았어요. 그럼 기름량이 작으면은 그 사람은 계속 싸웁니다. 아니, 저쪽 집에 가면은 들깨를 참깨를 한 대를 갖고 가면은 1kg 갖고 가면 기름량이 이만큼 많이 나오는데 왜 이 집은 기름량이 적게 나오느냐, 어디 빼도느냐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이 기름을 진하게 볶게 되면은
양도 많이 나고 향이 매우 강하지만 좋지만 마찬가지로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상업용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분석을 해서 일정 농도 이상의 벤조피렌이라는 발암물질이 나오게 되면 폐기 처분하고 유통을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하고 있는 물질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생겨요? 고기를 구울 때 생긴다. 근데 문제는 적절하게 구우면 괜찮은데 뭐예요? 심하게 구워서 고기를 구워서 먹는 습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또 말이죠. 제가 좀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30대에 우리 젊은 그 부부들은 아이들 데리고 야외에 가서 활동하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특히 캠핑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좋죠. 그죠? 그 캠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도를 준비하는데 결국 야외에 가서 캠핑하면서 역시 빠지지 않는 메뉴가 뭐죠? 고기 구워서 먹는 거. 그러면은 이제 좀 싸게 하려면 철물점에 가서 이제 그물망을 하나 삽니다. 그죠? 좀 싸게 하려고 또 우리가 번개탄이죠, 번개탄. 번개탄이 뭐 하는 거 아시죠? 연탄을 피울 때, 연탄 불 꺼졌을 때 빨리 연탄을 피우게 하는 그 싼 거 있어요. 번개탄. 그게 제일 싸니까. 그래, 고기를 사가지고서 이제 아이들 보고 이제 캠핑장에 가서 돌멩이 놔가지고 화덕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번개탄 놓고 그 위에 그물망, 철망 놓고 고기를 맛있게 구워서 먹습니다. 그러면은 기름이 뚝 내려가면 연기가 훅 올라오겠죠, 그죠? 부모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현재 부모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 그 번개탄이라고 만든 그건 말이죠. 굉장히 싸게 만들기 때문에 재료가 매우 나빠요. 폐목이라든지 굉장히 나쁜 재료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거기서 온갖 나쁜 물질이 다 올라오죠. 그 다음에 기름이 떨어지면서 불꽃이 올라오면서 연기가 훅 올라오죠. 그 연기의 주성분들을 PAH라고 합니다.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뭐 복잡하죠, 그죠? 발암물질이에요. 발암물질 총합성. 자, 나 여태까지 뭐 검은 고기 먹었는데 문제가 없는데 제가 첫 번째 그 강의에서 강의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인체는 말이죠. 매일 수십, 수백, 수천 개의 수십만 개의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까 고기 한 점 먹었던 것도 고기가 생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때 면역력이 정상을 유지했다면 문제가 없는데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는 그 새카맣게 탄 한 고기로 인해서 그때부터 암세포가 증식을 하기 시작한다. 보통 암세포 증식은요 5년에서 30년, 4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계속 증식을 한다는 거죠. 그걸 하다가 일정한 숫자, 일정한 크기가 되어야지만 암으로 진단이 되지 그 속에서 계속 암세포가 자라고 있어도 자기가 몰라요. 의학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정한 숫자, 일정한 크기가 되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기를 먹을 때도 가급적이면 너무 태우지 않고 먹는 방법이 좋다. 또는 조금 지혜스럽게 말이죠. 내가 오늘 너무 기분이 좀 안 좋고 피곤하고 힘들고 또는 내가 좀 지쳐있는 상태다. 그때는 어떤 고기요? 삶은 고기를 드십시오. 그때는 삶은 고기를 드시라. 이게 생활의 지혜라는 얘기예요. 꼭 굳이 그런 날도 꼭 태워서 새카맣게. 제가 요즘 말이죠. 이제 학교 앞에 저기 이제 충남대학교가 이제 유성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가는 식당의 거의 한 80~90%가 고깃집이거든요. 고깃집인데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회식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식당에 가서 보면은요 고기를 너무 태워서 먹어요. 너무 새카맣게. 물어보면요 맛있다는 거예요. 맛있다. 자, 이제는 내 장의 면역력을 위해서 필요한 고기를 먹을 때 하나님이 원래 주신 방법들을 지혜스럽게 먹어야 되는 거죠. 지혜스럽게. 그죠? 지금 이 고기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지혜스럽지 못하다는 거죠. 지혜스럽지 못해서 이걸로 인한 면역력 저하라든지 또는 일부 고기가 전체가 다 아닙니다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장암 발암률이 1등, 발병률이 1등이라는 부분들도
고기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있다는 겁니다. 고기는 좀 더 지혜스럽게 드시면 좋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머리가 막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은 아까 60kg의 몸무게를 갖고 있는 사람이 60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 60g이 뭐라 그랬어요? 달걀 하나라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우리가 흔히 먹는 고기류 있죠. 고기.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이런 고기류의 단백질 함유량이 대개 20에서 30%예요. 20에서 30%. 그걸 감안하셔서 단백질을 이해하니까 너무 오해를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제가 한 가지 얘기한 것 중에서 고기 중에서 이제 단백질은 우리가 초과량은 저장이 안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탄수화물의 초과를 먹게 되면 저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탄수화물, 밥, 고구마, 감자 같은 것들은 예, 그거는 저장이 됩니다. 참 재밌게 돼 있어요. 탄수화물은 뭘로 바뀌어서 저장이 됩니까? 지방이라는 형태로 탄수화물은 저장이 돼요. 초과로 먹은 탄수화물, 밥, 고구마, 감자, 빵 이런 것들은 초과 먹은 양은 다 뭘로요? 지방으로 바뀌어서 이제 뱃살이라든지 우리 싫어하는 그 지방 형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형태로 바뀌는 부분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고기류 중에서도 지방량이 너무 많은 걸 좋아한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기와 단백질과 지방 부분에서 좀 분리시켜서 고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지방 함량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맛있기 때문이죠. 고소하기 때문이죠. 꼭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지방량도 적절하게 있는 고기를 선택해서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의 고기를 매일매일 조금씩 먹으면서 장에게 잠을 충분히 재워주기 위해서 밤에 충분히 숙면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장이 원래의 면역세포가 원래대로 작동해서 면역력이 현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고기는 일찍 먹는 것이 좋다. 낮에 먹든지 아니면 6시, 7시 좀 이르게 먹고 소화시켜 놓고 11시, 12시 돼서 자면 문제가 없다. 고기를 먹을 때 너무 태워서 먹지 말고 또 너무 그날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꼭 고기를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구운 고기보다는 삶은 고기를 선택하는 이런 지혜가 여러분의 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장에 있는 면역세포를 건강하게 만들고 면역세포의 정상적인 활동에서 면역력이 정상을 유지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코로나를 이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만들어집니다. 결국 면역력은 면역세포의 70 내지 80%가 존재하는 장 건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장 건강은 또 실제로 장내 미생물, 장 속에 존재하고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장 건강이 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장 속에는 말이죠. 3가지 종류의 균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유익균, 좋은 균이죠. 그리고 유해균, 나쁜 균이죠. 그리고 중간균, 기회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개 좋은 균이 한 15%, 나쁜 균이 15%, 그 다음에 중간 기회균이 70% 정도가 위치를 하고 있는, 이제 분포하고 있는데, 좋은 균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요, 이 기회균이 좋은 균 쪽으로 붙어버립니다. 그럼 장내가 건강해지는 거죠. 근데 조금이라도 유해균의 숫자가 많으면 이 70%의 기회균이 나쁜 균 쪽으로 붙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 장 속에서는 유해균과 유익균의 싸움이, 시소와 같은 싸움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비록 작은 숫자의 유해균과 작은 숫자의 유익균이지만 서로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70%의 기회균이 좋은 균으로 가느냐 나쁜 균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장 건강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 습관 중에서 또는 먹거리 중에서 유해균의 숫자를 늘리는 쪽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오늘 계속 제가 여태까지 제가 방송을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했는데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입속에 치아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어른들의 경우에는 치아가 총 32개가 있습니다. 32개 중에서 송곳니는 아래 위로 2개씩 해서 4개가 있죠. 송곳니가 4개 있죠. 앞니가 4개, 4개, 8개, 송곳니가 4개에서 12개를 빼면은 전체 32개 치아 중에서 12개를 빼면은 20개가 뭘까요? 어금니예요. 어금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입속에다가 어금니를 20개나 주셨을까요? 뭐 때문에? 모르시겠어요?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금니는 맷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씹어라. 씹어라. 그래서 20개의 어금니를 입속에 넣어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씹을 수 있는 시간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빨리 밥 먹고 돈 벌어 가야 되고 빨리 밥 먹고 공부하러 가야 돼요. 왜? 돈 버는 것이 더 중요하고 수능 점수 1점 더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밥 먹는 시간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는 통로였어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쉽지 않고 그냥 넘기는 음식이 장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밥을 먹었습니다. 그죠? 밥의 주성분이 뭐라 그러죠? 밥, 떡, 고구마, 감자 같은 주성분을 탄수화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탄수화물은 포도당이라든지 이런 단당이 수백만 개, 수십만 개 뭉쳐진 이런 덩어리예요. 덩어리. 탄수화물은 이게 하나하나 분해되는 과정이 소화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포도당에 대해서 다 조각 나서 포도당 한 개짜리에 대해서 입자면 작으니까 이 녀석이 장에서 소장에서 우리 혈액 속으로 흡수가 돼서 이 포도당이 혈액을 타고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이 포도당이 타면서 산화되면서 에너지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운동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포도당이 수십 개 수백 개 뭉쳐진 포도송이와 같은데 이걸 한 개 떨어져 나가는 과정을 소화 과정이라고 얘기하면서 반드시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있어야지만 분해가 된다는 겁니다. 탄수화물 분해 효소 기억나십니까? 아밀라제라는 분해 효소입니다. 아밀라제는 분해 효소. 그런데 참 재밌게도 우리 위 속에서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제라는 분해 효소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습니다. 탄수화물 분해 효소 어디에 있을까요? 침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침 속에. 아,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위 속에서 우리가 즐겨 먹는 밥, 떡, 고구마, 감자, 국수 같은 그런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아밀라제가 위에서 나온다면 내가 바쁠 때, 밥 먹을 시간 없을 때 빨리 먹어서 위 속에 집어넣으면 위는 어차피 2시간 동안 그 속에서 주문해서 소화시키니까 2시간 동안 있을 동안에 아밀라제가 들어가서 소화를 시키면 이 세상을 얼마나 편하게 시간 절약하면서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위에서는 탄수화물 분해 요소,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탄수화물 분해 요소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건 모르죠. 그죠? 근데 침 속에 밥을 분해하는 효소를 넣어놨다는 얘기는 뭐예요? 씹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신앙생활이지만 육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씹는 것도 뭐다?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 인간한테 피조물한테 원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면서 육적으로 허우적거리는 인간의 모습을 매우 안타까운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영육 간의 균형 있는 강건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과 동시에 육적으로 하나님 주신 이 육체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인데 이걸 지금 별개로 생각하는 거죠. 입속에 있는 20개의 어금니를 활용하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이다. 자, 쉽지 않고 소화제가 없이 탄수화물에 소화하는 아밀라제가 없이 그냥 내려가게 되면은 위는 2시간 동안 음식을 주물러서 죽을 만들어냅니다.
죽을 만들어서 장 속으로 내려보냅니다. 아밀라제가 있으면 이미 분해되어서 포도당이나 단당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냥 짬밥통이 된 거예요. 장에 온도가 보통 39도, 40도 아주 뜨겁습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뜨거운 짬밥통 한두 시간 되면 어떻게 되죠? 냄새가 지독하죠. 왜? 썩으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방개 냄새나 변 냄새가 매우 지독하다는 거예요. 음식이 소화되고 발효되는 것이 아니라 짬밥통을 만들어서 장소에서 썩어 들어가니까요. 왜 방개 냄새나 변 냄새가 독할까요? 장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웃어가면서 까불랑거리고 막 돌아다니니까 얘야 안에 뭐가 문제가 있다. 뭐가 썩어 들어갔다. 알려주려고. 근데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어른들보다는 초, 중, 고, 대학생의 방해 냄새나 변 냄새가 너무 지독하다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집에서 아이들한테 좋은 음식, 비타민 주면은 다 되는 줄 아는데 엄마가 정성스럽게 만든 그 음식이 아이들의 뱃속에서 현재 썩어 들어가고 있다. 씹어야 합니다. 씹어야 합니다. 씹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결과로 장 속에 유익균의 숫자를 늘려주는 방법이에요. 유해균의 숫자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씹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건강이 갑자기 여러 가지 원인 모르게 나빠져서 힘들다. 무조건 식사 시간을 2배로 늘리십시오. 왜? 씹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먹고 사는 문제가 바쁜데 내가 밥 먹을 시간이 5분밖에 없습니다. 언제 씹습니까? 동료들하고 같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2명이 가서 밥을 먹는데 나는 천천히 씹어서 먹으면은 앞에 내 동료하고 식사 시간을 맞출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맞출 수 있습니까? 만약에 식사할 시간이 5분밖에 없다면은 5분 동안에 충분히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작은 양만 드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배가 좀 고픈, 위는 좀 배가 고플 때 장을 행복하게 하는 식사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예요? 위를 행복하게 하는 양적 식사에 우리 삶의 모습이 박혀 있습니다. 이제는 위를 만족하는 양적 식사가 아니고 뭐예요? 장을 만족하는 질적 식사로 모든 식사의 패턴을 다 바꿀 때입니다. 왜 이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 무슨 밥을 해가지고 그냥 배만 부르면 아니죠. 이제는 먹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먹었던 음식이 얼마만큼 내 장소에 들어서 소화 흡수되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게 장 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숫자의 균형을 깨트리는 아주 심각한 우리 생활 습관 중에 하나다. 씹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괜히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씹지 마시고 입속에 들은 음식을 먼저 씹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 회복 중에 굉장히 중요한 습관 중에 하나예요. 씹으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입속에 이 치아를 20개나 줬는데 안 씹을 줄 알았어요. 안 씹을 줄 알아가지고 치아를 20개나 어금니를 20개나 줬는데도 안 씹고 그냥 넘기면 장이 그냥 막 엉망진창이 되니까 가장 마지막으로 췌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 친구가 내가 걱정에 대해서 치아를 어금니를 20개나 넣어줬는데 그래도 안 씹고 그냥 꿀떡 삼키면 얘가 죽으니까 췌장 너가 지금 얘가 먹었던 탄수화물의 절반 정도를 소화할 수 있는 아밀라제를 네가 내놔라 해서 마지막으로 췌장한테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 아밀라제가 50% 정도가 나와서 다들 지금 이게 멀쩡하게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다들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췌장한테다가 그냥 감사하다고 한번 이렇게 두드려 주세요. 너 지금까지 수고했다. 내가 너 때문에 지금까지 살고 있다. 대신 앞으로는 내가 너를 고생 안 시켰다. 어떻게?
지체로서의 직분론으로서 각각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은 입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췌장은 췌장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부 다 췌장한테 전부 다 뭘 밀어버리니까 지금 근래에 와서 현대인 중에서 췌장에 대한 질병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요. 왜요? 지체로서 자기가 해야 될 거, 입은 입으로서 해야 될 거 안 하고 그냥 밀어버리니까. 췌장한테 줘버리니까. 췌장이 밤낮으로 고생을 하고 있어요. 씹으시기 바랍니다. 씹는 것이 장 건강의 회복에서 특히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를 깨서 유익균의 숫자를 증가시켜주는 첫 번째 식습관이에요.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장내 미생물을 하게 되니까 손을 듭니다. 아, 교수님 그 유산균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산균 해결할 수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유산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유자는 말이죠. 우유의 유당에서 나온 것이에요. 유산의 산은 뭘까요? 젖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우유 속에 있는 유당 성분을 시큼한 젖산 성분으로 바꿔주는 균을 유산균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유산균의 종류는 우리 흔히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 이런 균들이에요. 이런 균들이 약 19가지의 균들이 현재 상품화가 되어 있습니다. 유산균이라는 부분들은 유익균의 숫자를 좀 늘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먹어준다는 거죠. 원군을 보내줘가지고 유익균 숫자를 좀 늘린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장 속에 존재하는 이 균의 숫자는 장내 미생물 균의 숫자가 약 100조, 200조, 300조 조 단위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상업용 그 유산균은 주로 10억에서 100억 마리 정도예요. 10억에서 100억 마리가 장수에 들어갔을 때 장수에 이미 100조개가 있기 때문에 영향이 없어요.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요. 즉 큰 컨테이너에 그냥 물 한 방에서 집어넣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유산균은 위산의 담즙에 매우 약합니다. 다 죽어요. 그리고 온도에 약합니다. 좀 끓이면 온도가 올라가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유산균을 만들어내는 회사에서 이제 캡슐을 씌워가지고 이제 장까지 살아서 내려간다. 뭐 그런 기술들이 많이 개발돼서 상품 많이 나와 있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유산균의 숫자가 장에까지 도달을 했는데 장에 도달해서 이게 번식을 해야 된다는 번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자, 번식을 하려면 유산균이 번식을 하려면은 세 가지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 먹이가 있어야 돼요. 둘째, 온도가 적절해야 됩니다. 셋째, 습기, 물이 있어야 돼요. 온도, 습도, 먹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습도, 장수에 물이 있죠. 됐어요. 온도, 장수의 온도가 약 39도, 40도, 뭐 36.5도 이게 그 장이 사는 온도 그것도 됐어요. 뭐가 없어요? 먹이가 없다는 겁니다. 먹이. 여러분 유산균의 먹이가 뭔지 아세요? 유산균의 먹이는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장은 소장과 대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이 하는 역할, 대장이 하는 역할이 좀 틀리죠. 그죠? 소장은 주로 영양성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 대장은 주로 노폐물들 바깥으로 빼내면서 물을 흡수하는 그런 주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까 우리가 했던 그 장내 미생물들은요, 소장보다는 대장에 거의 다 존재합니다. 존재는 거의 대장이 존재해요. 그런데 소장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그랬죠? 포도당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상한데? 아까 분명히 장내 미생물의 먹이가 포도당이라고 그랬는데 소장이 흡수해버리게 되면 대장에는 포도당이 못 넘어가기 때문에 대장에는 균들이 먹이가 없지 않느냐? 없죠. 왜요? 소장에서 포도당을 흡수를 해버리니까 대장에 있는 유익균의 먹이가 없습니다. 포도당을 줘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죠. 그죠? 포도당, 과당 같이 한 개 있는 것을 우리가 단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단당. 포도당과 과당이 이게 두 개 붙어 있는 게 뭘까요? 당이 두 개 붙어 있는 거. 그렇죠. 이당이라고 해요. 이당. 이당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설탕, 꿀, 엿. 이당이에요.
근데 이 당은 말이죠. 쉽게 분해가 돼요. 쉽게 분해가 돼서 소장에서 쉽게 분해가 일어납니다. 당이 3개가 붙어있는 게 뭘까요? 3개. 자, 아까 2개 붙어있는 게 2당이라고 했으니까 3개는 뭐예요? 3당 또는 다당. 그죠? 예. 3개에서, 당이 3개에서 10개가 붙어있는 당의 이름을 올리고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올리고당. 3개에서 10개가 붙어있으면 소장에서 분해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분해가 일어나지 않고 소장하고 대장하고 연결돼서 대장이 올라가는 상행결장. 대장이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S결장에서 직장을 통해서 항문으로 가는 이렇게 디귿자 형태의 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개에서 10개짜리 올리고당은 소장에서 분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로 넘어가요? 대장 초입에 넘어갑니다. 대장 초입에 넘어가게 되면 3개에서 10개짜리 올리고당이 분해가 되면서 이 대장 초입에 있는 상행결장과 횡행결장 쪽에 있는 목이 그 유상 장내 미생물에다가 포도당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대장 속에 있는 유익균의 숫자를 늘려서 면역력을 원래대로 회복하려면 뭐예요? 음식 중에서 올리고당, 프락토 올리고당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매일 한 끼 이상. 프락토 올리고당이 가장 많이 포함된 음식이 첫 번째, 콩. 두 번째, 양파. 마늘. 또는 요즘 마트에서 떨이용으로 나오는 시커멓게 익은 바나나 있죠. 많이 익은 바나나. 또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가을이 되면요. 약혼이라는 게 나옵니다. 약혼. 고구마 같이 생겼는데 맛은 배 같은 그런 약혼이 있습니다. 소위 이런 프락토 올리고당이 들어있는 음식을 반찬으로 섭취를 해야지만 대장 속에 있는 균의 먹이를 공급을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3개에서 10개짜리를 말이죠. 초입하고 횡행결정 정도만 다 가고 하행결정, S결정, 직장 항문까지는 3개에서 10개까지 도달할 수가 없어요. 도달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인구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환자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대장암 중에서 가장 많은 곳이 뭡니까? 직장암이에요. 항문 끝부분에. 거기에는 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개에서 10개짜리는 초입까지는 공급을 했는데 3개에서 10개짜리는 초입에서 공급했죠. 그러면 저 항문 끝에 직장까지는 3개에서 10개가 못 가니까 20개, 30개짜리가 붙어있는 긴 녀석이 가면서 그것이 가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당이 20개에서 30개 연결된 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이눌린이라고 합니다. 이눌린. 따라서 이눌린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반찬으로 매일 한 끼 이상을 드셔야 돼요. 이눌린이 가장 많이 포함된 음식이 뭔지 아시죠? 첫 번째, 우엉, 도라지, 더덕, 고들빼기, 돼지감자 또는 외국 같은 경우는 치커리. 뭐예요? 뿌리식품입니다. 뿌리식품. 이 세상에 하나님이 뿌리식품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직장 속에 있는 유익균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식물들은 우리 인간들이 몰라서 그렇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음식이라고.